안녕하세요. 설타파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자연분만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게요. 민정이 처음으로 남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시어머니 때문이었을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사람이 겪는 긴장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건넸던 첫마디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여자의 역할을 해야 할 거야. 그 말은 마치 새겨진 각인처럼 민정의 마음을 흔들었다. 남편과 함께 맞이할 미래에 대한 설렘이 묻히고 그 자리에 어느새 무거운 의무감이 자리 잡았다. 여자의 역할. 그게 대체 무엇일까? 당시 민정은 그 뜻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듯 그녀의 앞날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늘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집안의 모든 일이 그녀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자라온 남편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듯 보였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집에 발을 들일 때마다 그 질서에 맞춰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내리는 결정은 곧 가족 전체의 결정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절대적이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그렇게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결혼을 하고 집을 꾸미는 과정조차 시어머니가 주도했다. 남편은 그저 묵묵히 따랐고 민정은 자신의 의견이 묵살될 때마다 조용히 삼키곤 했다. 그때부터 이미 싸움은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누구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민정이 시어머니에게 예의상 물었다. 어머니, 이 의자는 여기 두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집안 살림을 할 때도 있지만 큰 결정은 아직 나한테 물어야 해. 그 말은 순식간에 민정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시어머니의 그 말투,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권위적인 태도가 마음에 쌓였다. 하지만 민정은 그때마다 참고 넘겼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방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미소 뒤에 숨어 힘없는 동의만을 반복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익숙해지겠지. 민정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그녀는 이 집에서 고작 몇 달 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그늘은 점점 더 진해져만 갔다. 민정은 출산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금세 무너졌다. 남편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무의미했다. 그는 그저 시어머니와 민정 사이에서 방관자로 머물렀다. 평소에는 괜찮은 남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평소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민정이 힘든 순간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정말 말없이. 그는 갈등을 피하려 했고 이로 인해 민정의 분노는 서서히 쌓였다. 남편은 결코 악의가 없었다. 그는 단순히 편안함을 추구했다. 그 편안함이 시어머니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깨뜨릴 생각이 없었다. 민정은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느꼈다. 너무 참았어. 민정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참겠어. 시어머니의 말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날, 민정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마주해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정은 그 미소 뒤에 숨은 강력한 통제를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어머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는 마치 전쟁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금세 사라졌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민정의 말에 대응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시어머니는 무언의 압박을 시작했다. 그날 밤 남편은 역시나 침묵했다. 그리고 민정은 그 침묵이 곧 그들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변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민정의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병원에서는 아기가 크고 태반의 상태도 좋지 않아 제왕절개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그 말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없었다. 그도 어머니의 강한 주장을 뚫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자연분만 해야지.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이잖아. 그래야 아이도 건강하고 내 몸도 빨리 회복될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마치 무너뜨릴 수 없는 벽처럼 단단했고
민정의 의견은 그 벽을 향해 던져진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다. 민정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여유조차 남지 않았다. 출산일 당일 민정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차라리 그날만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연분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산부인과 의사와 마찰을 일으켰다. 이 병원에서 자연분만이 안 된다고요. 그럼 다른 병원으로 옮겨요. 자연분만이 가능한 병원으로.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민정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달을 줄은 몰랐다.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 는 의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점점 분노가 차올랐다. 어머니,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제왕절개가 필요하대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의사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민정은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그냥 민정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둬.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서야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뭘 알아. 민정이 원하는 게 뭐라고. 내가 널 키울 때도 자연분만으로 했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민정은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려 했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의 고집에 부딪혀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들이 싸우는 동안 민정은 홀로 남겨졌다. 마취에 들어가기 전 민정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어. 그 순간만큼은 무서울 틈도 없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이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민정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웠다. 병실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아이가 건강하다니 다행이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냉소는 쉽게 느껴졌다. 민정은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다. 그녀는 이젠 더는 맞서고 싶지 않았다. 그저 회복하고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꿈꿀 뿐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민정이 회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이름이었다. 이름은 내가 미리 정해놨어. 민정이 남편과 상의해서 이미 이름을 정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다는 듯 말했다. 유명한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그 이름을 써야지. 그래야 아이가 잘 클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이미 정해둔 이름이 있어요. 남편이랑 저랑 함께 고민해서.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써야 돼. 그게 다 복을 받는 길이야. 시어머니는 민정의 말을 가로막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민정은 말문이 막혔다. 여기서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 역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중립적인 태도로 상황을 피하려 했고 그 침묵이 민정의 가슴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름 문제는 점차 심각해졌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선택한 이름을 고집했고 민정은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민정은 이 무책임하고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건 너무 심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남편마저도 어머니의 극단적인 행동 앞에 무너졌고 결국 그들이 정한 이름은 족보에 올라갔다. 민정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무력감을 느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었고 이제는 아기의 이름마저도 빼앗긴 기분이었다. 민정은 출산 후 한참이 지나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듯 흘러갔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아이의 이름 문제로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매일매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불거져 나왔다. 아이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후 시어머니는 더욱 자신이 옳았다는 듯 행동했다.
민정은 늘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육아에도 강하게 개입하기 시작했고 민정이 시도하는 모든 방법을 비난했다. 그렇게 우유를 주면 아이가 배탈나. 내가 키울 때는 전혀 그런 식으로 안 했어. 이 옷은 너무 얇아.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민정은 처음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참견은 끝이 없었다. 심지어 아이에게 먹일 이유식을 준비하는 것조차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었다. 하루는 민정의 친정에서 아이를 위해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음식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민정은 그 장면을 보며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건 제 친정에서.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차올랐다. 민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차가운 시선으로 대꾸했다.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야. 아이한테 먹일 수 없는 거잖아. 마치 당연한 듯이 말하는 그 태도의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식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민정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 그는 늘 중립을 지키려는 듯 보였지만 그 중립이라는 것이 오히려 민정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했다. 자기야, 어머니도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다 내 건강과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남편의 그 말은 민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매번 중재하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어머니의 편에 서는 말들. 민정은 더 이상 남편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럼 나는 언제나 뒷전이야. 민정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남편은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고개를 돌렸다. 민정은 그 모습이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의 그 무책임한 태도가 그녀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정은 혼자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모든 간섭과 비난을 묵묵히 견뎌왔지만 이제는 그 벽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아이를 위한 결정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다시 아이의 옷차림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 옷은 너무 얇아.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민정이 조용히 참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젠 제가 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결정할 거예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질 겁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민정을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그녀와는 다른 확고한 눈빛에 순간 놀란 듯 보였다. 그러나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아직 몰라. 경험이 없잖아. 아이 키우는 건 내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 경험은 제가 쌓으면 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그러나 민정은 그 말이 단지 표정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냉랭한 공기는 집안 구석구석을 메웠다. 민정과 시어머니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말없이 싸움을 이어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민정의 선택을 무시했고 민정은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정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작은 전쟁이 이어졌고 그 전쟁에서 민정은 점차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자신을 억누르려 했던 그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 민정은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격하는 법을 배웠다. 남편은 여전히 방관자로 남아 있었다. 그는 중립을 가장했지만 그 중립이 민정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다. 민정은 이제 더는 남편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정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시어머니와의 충돌 속에서 민정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 집안의 결정, 심지어 일상의 사소한 선택들까지도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정은 그녀가 만들어낸 억압적인 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고 있었다. 어느 날 민정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해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리고 그 목소리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민정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남편과의 대화는 언제나 공허했다. 그는 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민정 역시 그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정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남편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민정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의 집착과 남편의 무책임 속에서 조금씩 부서져 갔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이었다. 민정은 결단을 내렸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존중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았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